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3월 28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가 이제 남았죠. 3일 남았는데요. 4월입니다. 4월에는 또 뭐 여러 이벤트가 있죠.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가장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일반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광범위하게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당의 어떤 그 정책 방향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당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이제 그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법을 거의 그 원하는 대로 개정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선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국민의 삶의 질을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뽑았으니까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대선이 있죠. 그 대선을 어떤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곳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지난번에는 전부 민주당에서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론 자체가 많이 바뀐 그런 상황인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1,000만 정도 되고요. 부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 경남, 그리고 경북 이쪽의 어떤 민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이 그동안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그 어떤 그 큰 국가적인 이 이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부산 선거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뚜껑을 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몰표가 나오기 때문에 뚜껑을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부산은 좀 다르죠. 호남, 경북 이쪽은 어차피 표심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애매해요. 그래서 과연 이번 그 선거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서울은 두말하면은 뭐 입이 아플 그런 지역이죠. 서울의 민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잘 그 투표를 하셔가지고 그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들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그 본인들의 선택에 있어서 그걸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선거가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또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움직일 것인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맞게 어떤 그 보수가 되느냐, 진보가 되느냐, 뭐 이런 결과에 따라서 그 성향에 맞는 공약을 하면은 되는 게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은 그래요. 정부의 정권의 어떤 성향도 중요하지만은 주식시장 자체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 자체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국은 주식시장이 고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어떤데 결국은 그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요.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반드시 그럴 거다. 이렇게 그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어떤 시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유연한 좀 그 생각의 전환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잘 접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부분과 또 이제 새롭게 변하는 부분.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2020년에 526.06% 누적이 됐었죠. 뭐 작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노렸는데 초반에는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월에 좀 부진했고요. 2월에도 뭐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고 3월도 아직까지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역시 뭐 중기 종목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단기 종목에서 약간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뭐 특별하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올해가 진짜 마감됐을 때 정말 같이 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기 종목에 있어서는 뭐 확실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단기는 이제 뭐 계속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월에 너무 크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단기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들이 뭐 70%, 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다가 그 종목들을 소득 없이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 그 허무한 그런 결과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단기 종목은 적당한 수익으로 계속해서 순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역시 뭐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짧은 손절 종목들이 좀 여러 개 있었다는 게 좀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그리고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어요. 자, 코스피 지수고요. 보면은 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금요일 지수가 39였기 때문에 40일 소폭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낫죠. 코스닥은 조금 더 나은 흐름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뭐 큰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는데 살짝 상승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결과는 없었고요. 약간 좀 아쉬웠는데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요일에 코스피가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가 나쁘게 마무리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개별주가 좋았어요. 예, 개별주들이 조금 더 움직여주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개별주 이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대형주의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좋지가 않았어요. 코스피는 이번 주에 다행입니다. 수급을 보면은 기관이 많이 매도했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빼고는 다 매도했어요.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잘 버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결과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수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움직였다는 건 괜찮은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금요일에 좀 지수가 크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반등하면서. 그런데 보면은 최근에는 역시 약간 역시 그 호재에 조금만 상황이 더 좋아져도 금방 지수가 반응을 한다는 게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아직은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장세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괜찮은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제약업종이 크게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그 구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개별주들도 계속해서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다우존스, S&P 500이 특히 괜찮고요. 또 이제 고점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한데 다시 또 반등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크게 큰 틀에서는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분간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은 꺾일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구간 구간에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코스피를 보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단기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쪽으로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100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고점을 한번 3100을 넘어갔다가 좀 조정을 받는, 그래서 다음 주를 굳이 예측을 하자면 정강 후약 정도 될 수가 있겠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오히려 조정을 받지 않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결과가 이번 주보다는 확실하게 더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뭐 어쨌든 다음 주는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잘 움직여주면서 종목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웅진이에요. 자, 웅진 이 종목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 종목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자, 이날입니다. 제가 이날 추천을 했었어요. 금요일에 추천을 했는데 매수 가격이 1650원이었어요 1650원이었는데 안 왔어요. 1650원이 잡히지 않고 그냥 반등했는데, 그리고 나서 가격이 며칠 동안 추천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쭉 가는 흐름이었어요.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잡혔으면은 단기에 100% 수익이 나왔을 텐데 상당히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그동안 추천하는 성향을 보면은 이 정도에서 추천을 안 하고 거의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그 흐름에 맞춰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 잡히는 종목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아쉽다. 다만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종목들을 추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조정받았을 때, 아래에 내려오면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써니전자인데요. 이 종목 안철수 테마주죠. 안철수 대표가 졌죠. 오세훈 후보한테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했는데, 당분간은 모멘텀이 없어요. 뭐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최소한 뭐 6월 이후 정도부터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선 출마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정치 테마주라는 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좀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한번 접근을 하자. 뭐 기술적인 흐름에 의해서만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관망하시다가 향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파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랬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일을 시황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기에 상방 공략 해보자. 단기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단기는 그 전략대로 했으면 성공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어쨌든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그려놓으시고 파생은 아마 이번 주에 좀 지수가 반등을 하면 위에서 단기 하방 공략을 일봉상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중 매매는 그래요.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때 뭐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는 좀 기다렸다가 하방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현물은 역시 테마주 순환매인데요. 지난주에도 뭐 쿠팡 관련주, 정친 테마주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물류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들, 이재명, 윤석열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자, 한익스프레스 뭐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요. 가격 메리트 괜찮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고요. 그리고 테린 포장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격 메리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는 괜찮다고 보고요. 부방을 말씀드렸는데 부방은 갔어요. 이번 주에 결국은 가격 주고 조정받으면 접근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에 표시를 해드렸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오고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이제 하나 괜찮은 종목이 나오면 추천을 할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한두 개 정도는 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윤석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덕성 우선주입니다. 이 종목 지금 계속 홀딩 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종가상으로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건 뭐 11,000원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어요. 11,2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저점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고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이건 뭐 중장기로 봐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낼 생각이고요. 아주 크게 수익을 낼 생각이고 또 윤석열 테마 중에서 다른 테마가 나오면은 추천을 해가지고 그 종목도 좀 길게 끌고 갈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아마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테마는 일전에 신라 SG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 종목은 또 단기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이건 또 단기 매매 계속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자, 안국약품 이게 또 이재명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괜찮으니까 또 바이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보고요. 그리고 소마젠은 뭐 역시 바이오죠.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좋습니다. 최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는 안국약품, 소마젠, 그리고 뭐 한익스프레스, 테린포장 이런 종목까지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 매매 충분히 가능하고요. 역시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조금 편안하게 그냥 그 매매를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장중이나 뭐 일봉상으로나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최대한 좀 그 저점 매수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을 내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장중이나 또 일봉상으로나 움직이는 종목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이미 종목들은 뭐 거의 다 발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3월 28일 봉추선생의 다음주 핵심 종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